자, 유명 방송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해프닝이 생겼는데 과연 어떤 게 진실인지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개그맨 유상무 씨가 오늘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떤 분인지 얼굴 보시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기자회견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자, 유상무 씨라는 개그맨인데 이태영 차장, 예.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새벽 3시부터 발생한 일인데요. 네. 오늘 새벽 3시에 유상무 씨와 20대 여성 A씨가 네.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네. 그 모텔에 들어갔던 20대 여성 A씨가 유상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네. 경찰이 출동해서 네. 당연히 그 조사를 벌였고 네. 성폭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정액 반응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반에는 네. 그 여성이 또 신고를 번복했습니다. 취소했네요. 예,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신고를 취소하겠다. 근데 오후엔 다시 또 취소를 번복했으니 결국 신고를 한 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2번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고소 의사를, 처벌 의사를 밝힌 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취소했다가 다시 했다. 김태현 변호사. 이런 사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피해자라고 손을 드신 분이 신고했다가 취소했다 다시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성폭행이라는 게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야 신고했을 경우 나의 신분이 알려질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그 상황을 잊고 싶은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소하고 취소하는 경우는 또 허다합니다. 또 피의자가 바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처벌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네. 이렇게 신고했다가 고소를 했다가 고소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하는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사실은 한 번 고소 취소하면 재고소의 제한은 있지만 네. 이거는 애초에 정식 고소가 아니라 아예 신고하고 신고 취소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다시 처벌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 여성이 최종적으로 나는 성폭행을 신고를 하겠다. 그리고 고소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이상 유상무 씨에 대한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은 차장. 그런데 이제 유상무 씨 주장은 어떻습니까? 네, 신고자는 내 여자친구다. 네. 어젯밤에 여자친구를 포함해서 4명이 술을 같이 마셨는데 여자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서 신고를 했다. 아, 만취 이렇게 상태에서 주장을 신고를 잘못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단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또 추가로 설명 좀 내놓고 있죠. 네, 또 여자친구가 술이 깨서 경찰 쪽에 다시 전화를 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번 일은 그냥 술자리 해프닝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언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그 피해 여성이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신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유상무 씨는 내 여자친구라고 설명했는데 이태호 차장, 그 피해 여성도 똑같이 얘기를 하나요? 예, 여성은 좀 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는 그 남자친구가 아니고 네. 몇 번 만난 그냥 아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네. 유상무 씨가 여자친구라고 한 것과 틀린 말이죠. 네. 자, 일단 강제성 여부 여러 가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호텔 근처에 CCTV가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확인이 좀 됐나요? 그 CCTV를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CCTV를 확인한 결과 강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모텔로 끌고 들어간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제적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유상무 씨가 가겸절정적으로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CCTV에 강제로 모텔에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성폭행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성폭행이라는 거는 마지막 순간에 여성이 결국 어떤 의사를 표현했냐는 것이거든요. 네. 모텔에 들어갈 때까지는 좋아서 들어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방 안에서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방 네. 안에 있는 일을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상무 씨의 진술과 피해 여성의 진술 두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결국 유상무 씨의 혐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채널 취재팀이 오늘 오후에 유상무 씨가 문제가 됐던 그 호텔 직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떤 설명을 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어디 야근을 퇴근해갖고 우리 이게 구조상으로만 인식이 가는 거예요. 그걸 경찰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여기 묵으신 건 맞았죠? 네, 뭐 유상무 씨 온 거는 맞는데 뭐 그 이상한 점이. 자, 그러면요. 이제 유상무 씨의 소속사분들도 굉장히 난처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유상무 씨 본인이 그냥 술자리 해프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전 사이에 왜 신고를 하게 됐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확인 중입니다, 지금.
보통 이제 저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조영남 씨도 이제 그 대신 그림을 그렸다는 것 때문에 어제부터 방송 진행하던 거 중단했잖아요. 유상무 씨도 대체 이런 경우에는 활동 중단하는 거죠?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예. 이제 언론에 관심이 많아지고 논쟁이 증폭되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여론들도 있고 그런데 버젓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출연을 하고 진행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네, 현재까지 경찰 수사가 약간 진전된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성폭행을 했냐 말았냐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그 피해 여성도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상무 씨 그 양쪽이 네. 그 관계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한다면 네. 아마 그 미수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제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눈물로 이제 호소하고 다시 한번 그 방송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생겼습니다. 잘 알려진 방송인 개그맨 유상무 씨와 관련된 소식 정리했습니다.